안녕하십니까?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파이널 가이드 막판 뒤집기 정신간호학을 맡은 최영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최종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두 번째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 WHO에서 정의한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 자, WHO에서 건강한 사람의 특성의 정의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우리 문제에서 답이 약간 부정확해서 답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WHO의 정신건강에서는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공동체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즉 인간에게 합리적 사고, 의사소통, 학습, 정신적 성장, 회복력, 자존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들어간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스트레스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WHO에서 정의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7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정신건강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요. 건강한 사람의 특성이 안 되는 거. 자, 합리적 사고 맞죠? 긍정적 자아 개념 가지고 있죠? 효과적인 의사소통 잘합니다. 타인의 의식을 통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특성이 아닌 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추어서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3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마리아 야우다의 정신건강 평가 기준에서 통합이 잘 이루어진 것은 그러면 마리아 야우다의 정신건강 평가 기준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네요. 자, 마리아 야우다의 정신건강 평가 기준은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통합력과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이 외부에 대한 현상을 경험함으로써 검증하는 현실 지각을 가지고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주변 사람들과 호의적 관계, 만족스러운 집단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들어간 것을 여러분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새 수입이 줄어 걱정이에요. 이건 아니지요. 나 죽을 때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게요. 글쎄요. 자, 자녀가 결혼에 분가했지만 손주를 보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잃었지만 이런 것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정신건강평가 기준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아니죠. 취미생활을 새로 시작하려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예 아니죠. 자, 나의 평생을 돌아보니 비록 힘들었지만 보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자,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죠. 자기인식, 자기수용, 자기개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7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공식적인 지침서 DSM-5죠. 이거는 그냥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받아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75번 문제 들어갈게요. 정신질환에 대한 문명시대 이전. 문명시대 이전은 뭐예요? 자, 징벌제도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정신병에 걸렸다. 이게 주 내용이죠. 자, 그래서 악마에 의한 것이고 징벌적인 치료를 하였다. 어떤 거예요? 3번이죠. 자, 그래서 75번의 답은 3입니다. 76번 들어갈게요. 자, 인도주의 입장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자, 인도주의 입장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이건 외워서 점수 가져가셔야 되죠? 필립 페넬입니다. 77번 문제 들어갈게요.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행동을 진정시키고 환각과 망성을 감소시켜 정신치료를 가능하게 했으며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고 집이나 지역사회로 치료를 가능하게 만든 사건. 자, 이거는요. 항정신성 약물 발견과 뇌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답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4번 항정신성 약물과 뇌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 이걸로 문제의 답을 수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정신과 질환 환자들의 입원 기간 단축, 지역사회 치료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사건 꼭 기억하십시오. 향정신성 약물 발견과 뇌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8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 중에서 양심과 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 바로 나와야 되겠죠? 초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9번 문제 들어갈게요. 성격의 구조와 의식 수준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올바른 것은 자, 이드는 평소에 무의식 수준에 존재한다. 이드는요. 무의식에 계속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무의식에 존재하는 거 뭐가 있어요? 이드와 초자아가 주로 존재하지만 자아도 존재해요. 자, 이드와 초자아가 무의식에 주로 존재합니다. 자, 이드 초자아의 갈등은 의식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아니죠? 무의식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자아와 초자아는 의식, 전의식에 존재한다. 이건 맞지요. 자, 불안 발생 시 이드에서 방어 기전을 사용한다. 이거는 무의식에서 사용하죠. 자, 초자아는 주변 친구들과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발달된다. 아니죠. 동성 어른. 그쵸? 동성인 어른들과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초자아가 발전하는 남근기 5에서 6세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주변 친구들 아니에요. 성인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발달을 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80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작은 고추가 맵다. 뭐예요? 어떤 결함에 대해서 특정한 행동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 뭐예요? 보상. 방어기전. 보상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작은 고추 맵다. 보상 바로 연결돼서 찾으십시오. 81번 문제 들어갈게요. 프로이드의 정신성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오디푸스 갈등으로 양가 감정을 갖게 되지만 동성 부모와 동일시하면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발달 단계. 자, 오디푸스 컴플렉스 나오고 양가 감정 나오고 동성 부모 동일시 바로 나와야죠. 남근기. 자, 5, 6세 초자아 발달 같이 알아두십시오. 82번 문제. 에릭슨의 자아 발달 단계에서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발달 가분. 유아기가 아니라 영아기부터 보셔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자, 그러면 영아기 뭐부터 나와야 돼요? 신뢰감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신뢰감 나왔네요. 자, 유아기는 뭐예요? 자율감 대 수치감, 자율성 나왔네요. 자, 학년 정기는 뭐예요? 솔선감 대 죄책감입니다. 솔선감 대 죄책감입니다. 자, 이거 솔선감 대 죄책감 안 나왔네요. 자, 학년기 근면감 대 열등감. 근면감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 정체감 대
역할, 혼동. 자, 그러면 정체성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도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근면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스스로 무엇인가 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행동을 유발해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주도성이라고도, 근면성을 주도성이라고도 해요. 아니, 솔선감을 죄송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학년 정기의 솔선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년 정기의 솔선감은 다른 말로 주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학이 신뢰감, 유학이 자율성, 그 다음에 학년 정기는 솔선감 또는 주도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주도성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학년기 근면성 대 열등감, 그 다음에 청소년기 정체성 대 역할 혼동 나왔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언어로 나오는 것들도 한 번씩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써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꼭 이런 문제는 놓치지 말고 점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83번 문제 들어갈게요. 한국 문화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국 문화의 특징. 옳은 것 찾아야 돼요. 자, 한국 문화의 특징 뭐예요? 체면 중시죠? 자,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죠? 농경 문화의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자, 질병 회복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가족적 특성이 중요하게 강조되죠. 자, 관계는 뭐예요? 이해관계보다 정서적 유대감을 더 중요시해요. 자, 그러면 맞는 것은 어디예요? 3번. 가족 중심의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3번이 맞습니다. 8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찾아야 돼요. 스트레스는 항상 부정적이지는 않죠. 약간의 자극은 우리가 삶의 욕구를 축적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죠. 자, 그래서 항상 다 부정적이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상징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하지요. 자, 스트레스는 모든 정신적 기능을 분해시키지는 않아요. 자, 외적 환경이 같더라도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다르다. 자, 반응 기전에 따라 다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만성적 스트레스보다 정신 건강이 더 해롭다. 아니죠? 일시적 스트레스나 만성 스트레스 모두 정신 건강에 해롭죠. 자, 그러면 4번하고 이거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요. 자,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항진시킨다. 일부는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죠. 왜? 면역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응 반응을 향상시킨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인 약간의 스트레스는요, 우리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적응 반응을 향상시켜서 기능들을 항진시키는 것들을 많으면 궁극적으로 면역 기능을 항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항진시킬 수는 있지만 주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스트레스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스트레스도 어떤 사람은 질병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똑같은 외부적 환경에 따라 들어와도 대상자, 각각의 개별적 대상자의 대처 기능에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정확한 답은요, 외적 환경이 같더라도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다를 수 있다라는 4번이 맞습니다. 85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스트레스 반응을 일반 적응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성의 변화에 대해서 경고, 저항, 소진 단계로 구분한 이론가는? 이거는 증후군과 학자를 연결시켜서 외워서 점수 받아가십시오. 한셀리입니다. 86번 문제 들어갈게요.
26세 여자가 최근 애인과 이별한 후에 목욕탕에서 손목에 자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그녀는 수차례 자해한 과거력이 있고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 다음 중 가능한 의학적 진단은 무엇인가? 자, 손목을 자해하고 응급실로 입원했어요. 근데 이 환자는 그전에도 수차례 자해한 경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자, 이거를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경계성 성격장애, 비군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정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87번 문제 들어갈게요. 32세 회사원인 남자가 세부사항에 지나치게 집착해요. 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완벽한 문서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기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모습이 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며 정리정돈을 위해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장애와 강박장애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 이거는 앞에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를 찾는 게 문제겠네요. 인격장애와 강박장애를 구별하는 기준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인격장애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되겠네요. 자, 인격장애라는 것은 사회적 기능과 행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 상태. 자, 강박장애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한 행동과 생각을 병적으로 반복하는 상태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 뭐예요? 강박장애는요, 자신이 불편감을 느끼면서 강박장애를 해요.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고, 그 다음에 강박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자, 그런데 인격장애는 이런 증상들은 뭐예요? 특별하게 없고, 자,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 상태예요. 자, 그러면 자신이 증상에 대한 불편감을 느끼냐 안 느끼냐로 이 두 장애를 구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당신의 증상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한다. 5번입니다. 자, 88번 문제 들어갈게요. 26세의 남자가 교도소에서 자살을 기도하고 정신의료기관에 의뢰되었다. 초등학생 때 다른 아이들과 싸움을 하고 개에게 돌을 던지거나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집 아이를 2층에서 밀어 넘어뜨려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히기도 하였지만 이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17세에 술집에서 사람을 폭행하여 2년형 선고를 받았고 현재 자녀가 4명이지만 자녀를 돌보거나 부양하지 않고 있다. 환청, 만상, 그다음 기분의 굴곡은 부인하였다. 이 환자가 가진 문제는, 자, 그럼 키워드 찾을게요. 자, 초등학생 때 아이들과 싸움하고 개에 돌을 던지거나 복도에 지나가는 애들 밀어뜨려서 골절상을 입혔는데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대요. 자, 17세에는 폭행해서 2년 선고를 받았고 현재 자녀 4명인데 돌보지 않고 있어요. 근데 환청, 망상, 기울의 굴릉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경계성 성격장애인 비군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특징들이 나오는 거죠. 미성숙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정서, 정체성, 대인관계 불안전성, 여러 방면으로 일관성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동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폭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을 바로 자주 폭발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보이는 그 질문으로 이 환자의 질병의 진단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경계성 성격장애 3번이 맞습니다. 89번 문제 들어갈게요. 신경성 폭식증 진단을 받고 입원한 26세 여자를 위한 간호중재로 적절한 것은, 자, 신경인성 폭식증 진단받았는데 간호중재로 적절한 거예요. 자, 대화 시 신체상 왜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자, 신체상 왜곡. 자, 부정적인 사고, 역기능적 사고를 기능적 사고로 전환시키는 인지
구조화시키는 인지요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지치료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변비 또는 하재 사용 예방을 위해 고단백 식이를 제공한다. 자, 고단백 식이를 제공한다 해서 변비 또는 하재 사용 예방, 이 사람은 변비 또는 하재 사용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폭식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보상작용으로 뭐예요? 하재를 먹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 없지요. 자, 폭식과 국토 행동에 대한 조절 능력이 있는 경우 보상을 제공한다. 자, 행동 수정요법으로 긍정적 강화 작용이 들어가겠죠? 이건 맞네요. 자, 탈수와 전해질 부경을 예방하기 위해 고칼로리 수액을 공급한다. 이건 아니죠. 자, 칼로리가 높고 달리거나 빨리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 제공한다. 아니죠. 자, 섭식장애 대상자는요. 식사 시간, 일정한 섭취량 유지, 그 다음에 식사 중후에 토하거나 안 먹거나 어디 숨기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해서 더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저체중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먹고 나서 다 없애버리는 게 문제죠. 자, 그리고 신경성 폭식증 환자 증상이 뭐예요? 식사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정량의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칼로리가 높거나 빨리 먹는 음식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폭식과 구토에 대한 조절 능력이 있는 경우 뭐예요? 긍정적 작용에는 긍정적 보상을 제공해서 그 긍정적 작용을 더 증가시키는 행동 수정요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90번 문제 들어갈게요. 성기능 부전으로 외래를 방문한 대상자의 초기 사정 시 간호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성기능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 상담에 대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의 사생활 반드시 보호해줘야 되겠죠. 성기능 부종으로 왔는데 성상담을 하는데 성에 관련된 속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대상자의 불안 징후를 인식하고 이거에 대한 심리적 지지해줘야 되겠죠. 자, 성외 다차원적 욕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대상자의 토탈된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사정 단계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문제들도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간호사 자신의 성에 관한 가치와 신념을 인식시킨다. 안 되죠. 나에 대한 성의 관념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무비판적이고 비지시적인 태도로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나에 대한 성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인식하지만 다른 대상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성에 관한 가치와 신념을 인식하는 건 중요하죠. 왜? 다른 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강요하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자신에 대한 성의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게 올바른 성의 인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상담을 할 경우에는 성과 관련된 속어나 은어 이런 것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9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중 수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뭐예요? 수면의 주기에 대한 설명이죠. 자, 전체 수면의 50%를 차지하는 건 뭐예요? NREM2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빠른 파형의 수면 또는 델타 수면 하면 바로 나오는 거 NREM 3, 4 나와야 되죠. 자, 그리고 REM 수면 단계는요.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를 말하죠. 자, 꿈을 꾸면 뭐예요?
뇌가 활성화되겠죠. 자, 그러면 뇌가 활성화되면 생리적 기능도 증가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혈압, 맥박, 호흡수가 증가하는 게 맞겠죠. 자, 수면의 단계에서 생리적 기능이 감소하여 신체적 에너지를 보존한다. 자, 수면의 단계 생리적 기능에서 신체적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어떤 상태예요? 에날리암 3, 4단계겠죠? 왜? 깊은 수면 상태니까. 자, 그리고 수면은 뇌파 활동이 활발하고 꿈에 보고 자율신경계 가변성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 NREM 특징이 맞지요? 아니, REM 특징이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REM은 약간의 각성 상태, 깨어있는 상태로 얕은 수명이고 꿈을 꾸는 단계. 그래서 긴 뇌의 기능들이 활성하고 생리적 기능들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인 거 꼭 기억하셔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 5번. REM 수면은 뇌파 활동이 활발하고 꿈을 보고와 자율신경계 가변성이 특징이다가 맞습니다. 9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길을 걷거나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나도 모르게 수면에 빠지게 되는 질환이 뭐예요? 기면증이죠. 발작성 수면 장애죠. 자,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바로 정의 외우셔서 점수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93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상황에서 아이가 가진 문제로 적합한 것. 자, 이 아이가 가진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 도중에 수업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옆자리의 친구를 괴롭히는 등 산만한 행동을 자주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집에서 엄마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들어 말하는 등 혼란스러운 행동을 자주 보인다. 자, 수업에 상관없는 말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산만성. 그 다음에 엄마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행동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충동성도 있겠네요. 자, 산만성, 충동성, 그 다음에 안절부절 계속 무슨 행동을 하죠? 과잉 행동.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주의력, 결핍, 가다, 행동장애, ADHD 환자죠. 정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어떤 특성과 정의에 대한 것을 외우셔서 바로 문제 가져가셔야 됩니다. 9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사람이나 동물에게 잔인하게 행동을 하고 방화, 기물파괴, 도둑질 등의 행동장애가 있어 입원한 17세 김구는 병동규칙을 어기며 환자들과 갈등이 생겼다. 이때 가장 적절한 중재는 자, 동물 잔인하게 학대하고 방화, 기물파괴, 도둑질 이건 뭐예요? 품행장애 환자죠. 자, 품행장애 환자에 대해 적절한 간호 중재인데 병동 규칙을 어기고 환자들과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알려주고 그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사람한테 규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적절한 간호 중재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병동 규칙을 어기고 환자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다시 한번 병동 규칙을 알려주고 지키도록 하고 이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병동 규칙을 알려주고 지키도록 한다가 맞습니다. 95번 문제. 자, 다음 중 전기 경련 치료를 적용할 수 없는 환자는 자, 전기 경련 치료 할 수 없는 환자 이거는 외우셔서 점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 경련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는 뇌종양, 뇌출혈, 대동맥류, 우려선 신부전, 노약자, 임산부입니다. 자, 그럼 이거 나온 거 어디 있어요? 4번이죠. 96번 문제 들어갈게요. 정신과 병동에서 격리와 신체 억제를 하는 목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격리와 신체 억제하는 목적이 아닌 거. 자, 격리와 신체 억제의 주 목적은 환자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고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리고 방문객 지원자들의 안전 보호 맞네요.
자, 그리고 억제하는 것, 신체 격리시키고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뭐예요? 외부 자극 감소로 환자의 난폭과 불안 해기를 진정시키는 또 다른 효과도 있지요. 자, 그리고 격리와 억제를 통해 혼란된 자아 격리를 명확하게 해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격리와 억제는 네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거야 라고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대상자 자신을 보호하고 대상자 주위에 있는 타인과 치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격리와 신체 억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 목적이 아닌 것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4번이죠. 격리와 억제를 통한 자기 반성 아닙니다. 자, 97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에서 자, 설명하는 이 사례에서 나타나는 사례에서는 어떤 용어를 설명하는 것인가 이거를 알아내는 문제죠.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김 씨는 정신분석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였다. 평소에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통해서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는데 병원을 방문한 담당 선생님이 어머니의 인자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분을 면담할 때마다 어머니가 떠올리곤 했다. 자, 여기 키워드 있죠. 치료적 의사소통 방법 중에서 전이와 역전이에 대한 것인데 전이는 긍정적 역전이와 부정적 전이가 있죠. 자, 그런데 평소에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었는데 담당 선생님이 어머니 존경하고 따뜻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선생님하고 면담할 때마다 어머니가 떠올린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거죠. 자, 긍정적 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3번이죠. 98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사례는 조작적 조건화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죠. 조작적 조건화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중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볼게요. 자,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나서 어머니를 껴안고 뽀뽀했더니 어머니가 꾸중을 하지 않았대요. 자, 이것을 경험한 아이가 그 후 말썽을 부릴 때마다 꾸중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이런 행동을 자주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뭐예요? 어떤 행동으로 이득을 얻었을 때 그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 정적 강화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99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의 사례는 인지적 왜곡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남편이 날 떠나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거야. 자, 그러면 남편이 안 떠나면 난 살고 남편이 떠나면 나는 죽을 거라는 거네요. 그러면 뭐예요? 흑백 논리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사고를 뭐라고 해요? 이분법적 사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0번 문제 들어갈게요.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고 입원한 환자가 제가 회의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다니던 학교에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이 내용을 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라고 간호사에게 말하였다. 이때 환자의 증상은 무엇인가? 자, 키워드 양극성 장애 환자죠. 제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다니던 학교에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이 내용을 하면 깜짝 내실 거예요. 그럼 망상장애인데 망상 중에서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만 특별히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나만 특이하다. 나만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다. 뭐예요? 과대망상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과대망상입니다. 101번 문제 들어갈게요. 간호사가 강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외워서 점수 받아가십시오. 자, 성폭행 및 강간 피해자의 중재는 응급처치, 정신과적 처치, 법적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강간 피해자의 의료적 응급처치를 먼저 시행하고 그 대상자의 정신과적 처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자 대상자
원할 경우에는요,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의 문제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강간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응급처치를 시행한다가 맞습니다. 우선적 시행이에요. 1번. 자, 102번 문제 들어갈게요. 우울증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무엇인가? 자, SSRI 약물이죠. 선택적 세로토닌 억제 약물. 어디 있습니까? 플로세틴 1번입니다. 103번 문제 들어가요. 항정신병 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항정신병 약물은 진정효과, 신경유효과, 항정신병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아요. 자, 항정신성 약물은 부작용이 많고 위험한 약이다. 모르면 물음표 치세요. 자, 중독과 습관성이 있다. 항정신성 약물은 중독은 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복용하면 지능 떨어지지 않죠. 자, 복용량과 평균 수명은 무관하다. 무관하죠. 자, 그리고 대상자마다 복용하는 약 용량은 다르죠. 자, 부작용이 많은 위험한 약은 아닙니다. 부작용은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부작용이 다 위험하진 않죠. 증상 조절하기 효과적인 약이기 때문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3번의 답은 복용약과 평균 수명은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4번 문제 들어갈게요. 추체 외로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자, 추체 외로 부작용 EPS는 뭐예요? 도파민이죠. 그래서 도파민이 증가해서 파킨슨 질환 약물을 우리가 부작용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죠. 자, 그래서 답은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105번 문제 들어갈게요. 광장공포증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 탈감작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광장공포증 체계적 탈감작법은 어떻게 해요? 어떤 공포에 대한 것을 작은 자극으로부터 큰 자극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줌으로써 우리 공포에 대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탈감작요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체계적 등반법은 뭐예요? 작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이죠. 자,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자, 두려운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해서 그 두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두려운 상황을 점진적으로 노출시킨다. 자, 점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강도를 올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파이널 모의고사 2회는 다 끝납니다. 자, 전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도 있었죠. 자, 이런 문제들도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회 최종 모의고사 문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